네, 방출TV 하고요. KNOU 위클리에서만 독점 공개하는 우리 학과 진로 및 자격증 가이드, 영어 영문학과 박윤주입니다. 방출TV.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박윤주입니다. 이제 영어 영문학과는요, 이제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 영문학, 그러니까 영어학 분야의 교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문학, 그러니까 영문학 교과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수법을 비롯해서 영어 교육 혹은 일반적으로 이제 실용영어라고 묶이는 그런 많은 교과목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질문은요,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용영어를 통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요, 국가가 이제 여러분께 공인을 해줄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국가 공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300여 개가 넘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잡 시장이라고 하죠. 잡 마켓에서 여러분께 변별력을 그렇게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인증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의 약간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실용영어 팁에 관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할 것 같으면, 실용영어는 말 그대로 실용,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인의 특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 자격증의 경우도 이제 유아라든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는 나의 공부가 꼭 자격증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는요, 외적인 보상과 어떤 내적인 동기라고 하는 거 있죠. 외적 보상과 내적 동기가 잘 조화로울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용영어에서 정말 여러분이 애써서 힘써서 이제 활용해야 하는 것은 표현 능력이 되겠습니다. 보통 듣기하고 읽기를요, 이제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때 우리가 늘 해왔었던 게 결국은 듣기하고 읽기예요. 수동적인 어떤 학습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는요, 말하기, 이제 쓰기를 특화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생각들을 결국은 써서 혹은 말해서 상대편과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이 특히 성인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발음이에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위축될 때는 언제 위축이 되냐면, 저 사람이 내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꿨던 발음이 native-like pronunciation, 그러니까 원어민과 같은 발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의 경우는요, 본인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원어민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인기인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목표를 가져야 할 발음은 요거 꼭 기억하세요. comprehensible pronunciation, 이해 가능한 발음입니다.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한 발음 연습을 통해서 상대편이 알아듣게 한다라고 하면 성인 화자로서 할 수 있는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오늘부터 나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native-like pronunciation이 아니라 comprehensible pronunciation을 목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리고 실용영어에 있어서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잘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영어하고 함께 조화롭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영어로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듣는 많은 것들 가운데 영어로 듣는 비율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좀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듣기 능력에서 좀 향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 그들의 책을 읽어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글로 읽을 때와는 다른 어떤 또 나름대로의 뭐랄까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진로, 그 다음에 취업,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영어 영문학과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은요, 전공 학사 학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한다, 혹은 영어를 잘 가르친다 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사람들이 따질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다, 학사 학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영어 교육에 관한 가장 큰 자격증은요, 정교사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 현장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범대학 외에는 어떤 길이 있냐 하면 우리 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셔서 이제 그 제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거죠.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제 영어 전공 학사 학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공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가실 수 있고 일반 대학원 가실 수 있고 뭐 번역대학원 가실 수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공 학사 학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영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오셔서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혹은 어학을 통해서 수많은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컨 찬스를 준다, 그러니까 제2의 기회를 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언어, 영어라는 거 하나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간호사가 아니라 만약에 간호영어가 된다라고 하면 취업의 기회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유아교육을 할 때 내가 그냥 유치원을 할 때랑 영어 유치원을 할 때가 아마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무역회사를 다닌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고, 또 마찬가지로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다른 변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면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감히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영문학과 입학하시고요. 영어 영문학의 세상에서 저를 꼭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